자,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최신성입니다. 제가 은광여고 올해 처음이라 아마 이름도 못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별로 기대감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 기대감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한국사가 3단위다. 단위수는 알고 계시죠? 단위수. 일주일에 수업 3시간 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여기 저랑 이제 어머님들이 나이가 비슷하시더라고요. 90년대 후반 학번 수능 세대들. 그쵸? 그래서 요때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한국사 땐 국사 상하로 배웠죠. 그래서 전 근대 사회와 현대 사회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정치 파트가 실제로는 200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까지는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험 문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까지만 나온다고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통합사회는 지금 수능이 현재 고3까지는 8과목이잖아요. 사회가. 그 8과목을 다 섞어 놓은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은 자연환경과 인간이니까 지리 같지만 지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과목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과목이고요. 유일하게, 제 생각입니다만, 유일하게 학교 선생님들보다 학원 강사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수업이 통합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 3분, 4분 들어가세요. 자기 과목만 수업해요. 지리 선생님 지리만 수업하고, 경제는 경제만 수업하고, 윤리는 윤리 수업만 하시거든요. 시험 문제는 섞어서 내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이걸 다 하셔야 돼요. 통합사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보신 것처럼 통합사 선생님 따로, 저희 한국사 선생님 따로고요. 그리고 통합사회가 쉽게 가르치면 아주 쉬운데, 결국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킬러 문항은 융합형이거든요. 그 융합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1학기 요거는 뭐 거기 학교 알림이 사이트 가면은 요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 4단인데 한국사만 3단이네요. 자, 그러면 성적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료 3페이지. 거기 보시면 은광여고랑 가장 성적 데이터가 비슷한 학교들을 제가 넣어놨어요. 이 동네에 수업이 이루어진 학교 중에. 자, 그리고 한국사 평균 점수가 75.9예요. 여기 여고잖아요. 그쵸? 은광여고잖아요. 그런데 한국사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평균 점수가. 그렇죠? 근데 여기 학생들이 안 와서 제가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7년째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압록강과 두만강의 위치가 어딘지 아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안 믿으시죠? 6년 동안 제가 민사고 설명회도 하는데, 압록강과 두만강의 위치, 전라도 경상도의 위치, 영남과 호남의 위치를 맞춘 학생이 6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올해가 7년째예요. 그런데 저 오전에 제 메인 학교 그 설명회 하고 왔거든요. 거의 40몇 분 오셨는데 학생 한 7명 왔어요. 아무도 대답 못했습니다.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7년째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니까 점수가 이게 정상인 거죠. 이게 뭐 학생들이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사회가 한국사를 관심을 안 갖게 만든 게 잘못인 거겠죠. 자, 그래서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학생들한테는 외국어 배우듯이 어려워요. 처음 보는 거 배우듯이 어렵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란, 병자론 때에 전투를 순서대로 해요. 우리는 일단 2개는 알잖아요. 그렇죠? 임경업과 이순신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은 저기 뭐지?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라고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게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고요. 이게 정묘란, 병자란 때에 의병장, 무슨 전투 핵심,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다 빈칸 쳐놓고 저거 다 테스트 봅니다. 시험 이게 한 문제예요. 이렇게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교과서 본문 테스트만 열심히 준비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한국사 문제인데, 요거는 교과서에 없는 지문인데 요게 교과서 지문이에요. 요거를 이용해서 요 지문을 만드신 거죠. 고려 후기에 농장이 확대되면서 농장의 폐단을, 그래서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신돈, 전민변전 고강, 그렇죠? 그거 했던 공민학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농장 확대를 비판하고 농장의 폐단, 요거를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본문 연습도 열심히 시켜놔야 돼요. 그리고 주변 자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압록강, 두만강 어딘지 모릅니다. 백두산 어딘지 모르는 친구들한테 제가 한국사 수업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좀 멀리 바라봐요. 처음에는 한국사 선생님이래.
한국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칠까 이렇게 멀리 바라봅니다. 저도 그 친구들에게 처음에는 쉽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여학생들 좀 가장 민감한 16살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통합사회는 보세요. 이게 한 문제예요. 한 페이지 한 문제예요. 이게 한 문제. 그러니까 융합형인 거죠. 단순히 지리가 아니고 단순히 윤리가 아니고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한국 지리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이런 것들은 세계 지리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플라톤 윤리와 사상의 핵심 내용, 사회문화 핵심 내용, 경제 핵심 내용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융합형으로 몇 문제가 나오고 각 과목별로 몇 문제씩 나오고. 자, 그리고 한국 성부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안 보실 텐데 1910년이고요. 여기가 2007년입니다. 2007년.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요. 이게 제가 여기 안 넣어놨네요. 이걸 안 넣어놨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스스로 잘하던 여학생이고요. 여학생이고 스스로 잘하던 친구고 그리고 이 학교는 무조건 만점이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1898년에 있는 사건을 모두 고르세요. 이게 대치동 지역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 숙명여고에서 그렇게 나왔고 단대부고에서 나왔고 종산에서 나왔어요. 한 선생님이 그만두시고 이게 이동하시나 봐. 기출문제가 다 겹쳐요 이제는. 자,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저한테 시험 이틀 전에 이걸 쫙 연도별로 정리를 한 거죠. 전 범위를. 그리고 저한테 한밤중에 새벽 한 2시쯤에 제가 2시 반, 3시까지는 질의응답 받거든요. 날라왔습니다. 검수해달래요. 검수해달래. 그럼 저 이거 다 여기 틀린 거 있나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한 2시간 걸려서 검수해서 보내줬습니다. 깔끔하게 다 맞아서 용서해줬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 교재 내용입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이에요. 이 친구는 타임라인을 세로로 했죠. 저는 타임라인을 가로로 합니다. 그리고 필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빈칸 그리고 과제물입니다. 이렇게 한 50문제씩 나가고요. 교과서는 보통 한 10페이지 정도씩 진도를 나갑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가 이렇게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문장 단원 그대로를 테스트를 보고요. 이거는 학교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냅니다. 그래서 80점이 통과 기준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잘 해올까요? 욕심 있는 친구들,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 머리 좋은 친구들 잘 해옵니다. 안 하는 친구들 하게 만드는 게 문제인데 클리닉 시간에 불러도 안 오고 영어 시간에 겹치고 대부분 수학 시간에 겹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제 과제물에 들어가는 제가 만든 그 개념 확인 노트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조선 독립동맹 화북지방의 사회주의 중심으로 쭉 만들어졌다. 이게 지난 시간에 필기 내용이에요. 그거를 키워드를 숨겨놓은 거죠. 핵심 키워드를. 그걸 그대로 한번 여기다가 빈칸 채우면서 적어보는 것. 지난 수업에 뭘 들었는지를 빈 종이에 적어보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가장 좋은 학습법. 근데 학생들에게 하라 그러면 시작도 못해요. 시작도 못해요. 그냥 강제로 똑같이 해라. 요거 그대로 빈칸 채우면서 그대로 써라.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먼저. 그 다음에 빈칸 암기, 0단어 외우듯이 아까 교과서 빈칸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외워라. 근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통과합니다. 그리고 80점 이상 통과한 친구들 중에 아직 5년 동안 한 명도 1등급이 안 나온 친구가 없어요. 1등급 4%일 때도 그랬습니다. 이거 하면 점수가 나오는데 학생들 안 해오죠. 클리닉도 안 오죠. 대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꽉 채워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또는 영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수업 전에 해서 통과하는 게 좋죠.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서 강제로 이걸 하게 만드는 거죠.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2023년 내용이에요. 저 제 자랑도 조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023년에 단대부고 10월 31일이니까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10월 31일이니까 2학기 기말고사 시작할 때였거든요. 새로 한 학생이 왔습니다. 그런데 1학기 때 1등급, 단대부고 1학기 1등급 2023년이면은 4%일 때입니다. 무조건 만점이어야 돼요. 그 어려운 문제를. 자, 그런데 얘가 왔다는 얘기는 그 전 학원에서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이게 협박 아닙니까? 저는 이걸 협박이라고 느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죠. 그래서 다행히도 100점 받아서 1, 2학기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 명 이런 친구가 있었고요. 자, 이거는 올해 자료예요. 요거는 제가 수업을 제일 많이 하는 학교 학생들입니다. 근데 뭐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오타를 내서 내셨어요. 오타를 냈으면 틀린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정답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반 수업 들은 애들 중에 4명이 그거를 그렇게 썼어요. 그걸 골랐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얘기해라. 이건 바꿔주실 거다. 근데 2-3번 학생이 얘기했는데도 안 바꿔주시더래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학교에 항의하고 전화해서 관찰시켰습니다. 제가 좀 버릇없게 했습니다. 근데 내 새끼들이 뭐 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중간기말 4번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학교죠. 제가 지금 메인을 하고 있는 학교인데 제가 모 학원하고 이제 트러블이 좀 있어갖고 11명만 데리고 나왔어요. 그 11명 중에 7명, 6명이 만점이었고요. 7명이 1등급이었습니다. 저희 반에 제가 뭐 이렇게 대단히 뭐 50명, 100명씩 수업하는 강사는 아니다 보니 그렇게 이름이 나 있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1등인 학교가 2학교가 있습니다. 민사고가 있고 한대부고가 있거든요. 그 반에 1등급 비율은 60%가 넘습니다. 저는 그런 건 자신 있어요. 요거 하나 보시면 2학기 중간고사 때 민사고 만점자가 10명이었는데 그중에 4명이 저희 반이었고요.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때는 만점자가 1명이었는데 그것도 제 제자였습니다. 전 자신 있어요. 저는 은광이든 어디든 다 자신 있는데 기회가 이제 올해 은광이 저에게 기회가 왔고요. 은광여고 반 학생들도 제가 맡으면 60% 이상은 제가 1등급 만들 겁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어 왔고요. 자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확실하게 성적 만들 거고요. 뭐 그 경쟁 선생님들이 워낙 출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성적에서 1등급 비율은 저희 반이 그 어느 선생님보다도 높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